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부할 주제는요, UI UX 면접에서 바로 성향, 자신의 성향을 이제 면접관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게 뭐고 나의 장점이나 단점들을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면접관은 이 면접자로부터 어떤 걸 얻고 싶어 하는지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면접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면접의 당락과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저 리서치를 진행했을 때 패널들이에요. 바로 처음에 기본적인 질문을 물어봐요. 당신의 뭐 여행하는 어떤 그 습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여행 갑니까? 그 정도만 물어보는 거지 아직 숨겨진 니즈는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즉 면접을 보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정도에 파악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의 어떤 성격이나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그냥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은 그 다음 자기소개한 다음에 당신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라는 거, 그 정도는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만 당락과는 연관성은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한 게 전체 1시간, 2시간은 일관성 있게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적극적이다, 도전적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UI, UX 분야에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리딩도 하고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향이다라는 것을 내가 어필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 정도로 그냥 파악하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면접자의 성향 파악하는 그 질문에서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당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들입니다. 아직은 직무도 안 들어가고 이 사람 이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아직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어떤 거에 요즘 관심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의 성향, 성격이 파악이 돼야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전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해왔고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고 허업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사람의 그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냥 성향, 요즘 관심사는 뭐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요즘 최근에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뭐 유튜버가 나는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유튜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 UX 분야에서 유튜버가 저는 되어서 그쪽 분야에서 브랜드를 쌓고 나중에 책도 내고 UX 전문가로 저는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사람들은 유튜버를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5분, 10분 안에 얼마나 흥미를 끌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자들의 이탈하지 않고 계속 끌어당기는 그들의 그 사람만의 매력적인 컨텐츠가 뭔지를 저는 유심히 보고 있고 나의 관심사들은 유튜브를 주로 보면서 유튜버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인기 있는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 그런 구독자인지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꿈은 앞으로 UX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요즘 유튜브에 대한 관심사가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내가 그 관심사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지금 평상시에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전문 분야를 내가 더 많이 배울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내가 나의 취미로서 나는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 내 브랜드도 올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 사람 참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여부를 파악할 수가 이렇게 있어요. 꼭 근데 여기에서 꼭 이거를 UX라고 접목시켜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요즘 관심 있는 여부를 말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요, 자기 관심사가 있거든요. 뭐 꽃꽂이를 배운다, 아니면 나는 뭐 댄스를 배운다,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신의 어떤 목표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미래에 내가 뭐를 하는 목표,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 건강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꾸미기를 좋아하든지, 거기에 관련된 어떤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물어보고 있지만,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되는 면접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데이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미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한마디 한마디가 면접관한테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뽑고 싶어하는 심리를 건드려서 내가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을 예쁘게 하냐,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지 간에 바로 이 사람의 요런 취미 부분들은 바로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장되고 우리 회사에도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취미를, 관심사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요, 면접자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게 약점이에요. 그 사람의 약점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면접자의 이런 강점과 약점이 우리 회사의 조직과 팀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거를 검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질문했을 때 뭐 이런 거죠. 난 너무 고집이 세고요. 내 단점은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팀하고 트러블이 가끔 발생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조건 100% 떨어지죠. 왜냐면 이 단점이 하는 부분들이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와 어떻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여기서 단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보통 단점을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UX 분야에서는 반드시 레퍼런스 체크가 이루어져요. 레퍼런스 체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UX 팀은 이해관계자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주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팀의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팀의 갈등이 안 일어나는 프로젝트는 UX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레퍼런스 체크로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전에 있던 회사의 직장 동료들이 이 친구의 단점을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 단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게 단점입니다. 그 얘기랑 여기 얘기랑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UX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UX는요, 내가 1년차, 2년차 갔잖아요. 갔죠? 그 회사에서 절대 트러블이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UX 파트에서는요.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괜찮아요. UX 파트는요, 중간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력서에 뭐 몇 년부터 어디까지 근무했다 써 있잖아요. 그 회사에 다 레퍼런스 체크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마찰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그러니까 다들 지금이 만약에 20년이라고 보면 이때가 뭐 18년, 16년, 뭐 14년 이렇게 볼게요. 자, 이때 가라는 주제로 막 싸웠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쵸? 근데 B 회사도 가, C도 가, D도 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 가가 나왔는데 이때 나가 나오면 상관없어요.
이때 다가 나오면 상관없어요. 나가 나오면 상관없어요. 그쵸? 상관없어요. 근데 동일한 주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똑같은 가가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자기의 단점을 이 회사에 가서 내가 여기는 해결이 됐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또 이게 나왔고 이거는 해결이 됐는데 요거는 해결이 안 됐고 이러면 괜찮아요. 왜? 프로젝트에 따라 또는 거기에 구성원에 따라 또 새로운 갈등은 나올 수가 있는데 동일한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의 성향은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꾸려는 의지가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렇죠? 자, 이제는 지금 레퍼런스 체크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이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왜 나는 실력이 좋은데 왜 면접 보면 떨어지냐 이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면접에서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한 단점 있죠? 그 단점이 여기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이 단점은 레퍼런스 체크에서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면접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과거에 있었던 나의 단점을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 자리에는 인사 담당자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KPI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레퍼런스 체크하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즉 면접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고 괜히 그 사람이 들어왔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우리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본인한테 마이너스거든요. 꼼꼼하게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 체크는 한 명 갖고 안 해요. 10명, 20명 갖고 체크합니다. 그 회사 조직원들이요. 다양하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요. 예전에 어떤 회사에 있었는데요. 그때 뭐 때문에 제가 갈등이 있어서 거기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명확히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서 사전에 내가 어떻게 그 팀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고 하는지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발생된 문제들은 제가 스스로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 저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아직 그 연차가 안 됐고 제가 프로젝트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트러블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저는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 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합격이죠. 이러면. 근데 이거를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때 똑같은 게 일어났는데 이걸 숨기는 거죠. 이거를 그냥 다른 요 가나다라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가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었다 하든지 이게 다 레퍼런스 체크에서 다 검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회사에서 갈등이 있었나? 그 갈등의 문제가 이제 다음 회사에서 그 문제를 내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나?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가능한 UX 분야에서는 일을 하잖아요. 절대 갈등은 일으키지 마세요. 갈등은요. 이게 나중에 에이씨 몰라 내가 회사 때려치고 말지. 그래서 낮게 딱 나오잖아요. 그 회사 이력서 못 써요. 그 회사 한 줄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결론은 그 회사 못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1년 동안 그게 공백이 생기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내가 밝히겠어요. 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건강보험 그거 때문에 어디 근무인지 쫙 나와요. 그 회사가 뺐다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 회사가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나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못 가는 게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능한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가능한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음 회사에서는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을 해야지만 저희 UX 파트에서는 오래오래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왜? 다시만 말하지만 UX는 협업이에요. 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부서랑 웹기획팀, 모바일팀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UX 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명확히 아시고 단점을 잘 면접해서 내가 어떻게 고쳤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레퍼런스가.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대학교 있을 때 프리즈 테스트 때 갈등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거 포플 만들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자기 경험 잘 얘기해. 그쵸. 근데 신입들은요, 신입들은 면접이 되게 심화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경력사원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작업을 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킹하게 되는 거거든요. 체킹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프리트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들은 여러 명을 동시에 면접을 봐요. 앉혀놓고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는 인성이 괜찮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포플이 뭐 괜찮은지 그 정도만 이게 파악하는 정도가 신입은 되거든요. 근데 경력사원은 들어오자마자 일을 하는 친구예요.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실무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되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파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당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단점도 얘기를 했잖아요. 했습니다. 자, 우리 얘기 다 들었어요. 자, 다음 질문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방금 당신이 말한 단점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았던 점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어떤 단점을 가졌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면접관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단점이 실제 그로 인해서 회사에 더 악화됐던 그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되게 난처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없는 적은 없어요. 분명히 내가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세서 그러니까 뭔가 회의를 할 때 내 주관대로 뭔가 설득시키려고 내가 논리가 맞다 생각하려 가지고 막 부서 간에 막 싸움을 이겨내든 아니면 내가 그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쪽 부서장한테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든 아니면 대표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결국 부서 사람들이 나한테 안 좋은 감정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런 것 중에 케이스들이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질문 나왔을 때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요. 그냥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인정이 좋아요. 그냥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단점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힘들었던 점이 있었고 그때 힘들었던 점에 대한 내가 어떤 갈등이 있었다. 그렇죠? 그 갈등은 내가 어떻게 다음에 해결해서 다음에 이게 그런 갈등이 안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때 안 좋았던 단점이 그게 그래서 더 악화되었나를 좀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쵸? 이거는 포장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요 질문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프로젝트에 갈등이 있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그거는 뭐냐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술자리를 가져서 서로 대화를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다음 프로젝트 할 때 내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렇게 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 단점으로 인해서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그분들은 뭐냐면 그게 즉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A 프로젝트에서 B 프로젝트를 안 갔다는 뜻이에요. 즉 A 프로젝트 안에만 지금 이야기해요. 이 안에서만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웬만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단점은요.
왜 자신의 신념이거든요. 신념을 내가 바꾸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팀 풀에서 각자의 갈등은 서로 풀어나갈 수 있는 구실은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이거는 내가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바꾸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지금은 내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주일 만에 그때 있었던 그 상황이 이거는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거기서 정확히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고집이 세서 내 주관대로 하다 보니까 그 설득하는 게 많이 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설득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걸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역할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그래서 프로젝트는 돌아갔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쪽 부서 사람들이 나를 되게 싫어하더라. 내가 뭔가 그쪽 부서에서 내가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되게 협조를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알게 되었다. 아, 내가 고집이 세서 결국에는 사회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사회생활인데, 결국에는 이거를 내가 그냥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다르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보면 내가 그쪽 부서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얻지를 못했다. 그게 전 되게 아쉬워하고 있고, 그 내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향후에 다른 프로젝트 할 때도 가능한 이제 뭐냐면 조율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포장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을 더 악화시켰던 사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나중에 나한테 리스크가 왔던 게 무엇이고, 그걸 내가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신념, 이런 부분들은 쉽게 안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 신념의 결과들을 봤을 때 우리 회사 조직과 팀의 그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질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보통 대부분들은 단점을 더 악화시켜서 얘기하면, 저는 뭐 단점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있거든요.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 내가 당연히 할 줄 아는 사람,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나의 신념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나의 단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나는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노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과, 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성향, 분명히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단점은 뭐예요? 라고 했더니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일에 빠지는 워킹홀릭이에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당신은 더 상황이 안 좋은 게 뭐예요? 건강을 해쳤어요. 근데 들어보면 되게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 워킹홀릭 자체는 긍정적인 이야기잖아요. 난 일에 더 많이 빠져있다 라는 이야기, 단점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그 사람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요, 이 면접 자체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단점을 자꾸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그 단점이 나중에 우리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 팀 문화에서 그게 나타났을 때 갈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점을 본인이 명확히 알고 있냐.
그렇지 않냐.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단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결론은 우리 회사의 팀 문화에도 당연히 별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보셨어요? 자, 우리는 그 면접관들은 이 면접자에 대한 성향을 주로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강점보다는 그 약점입니다. 즉, 우리는 이 사람과 실제 업무를 해봐야지만 이분의 어떤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단점이 우리 회사의 문화, 조직의 문화, 팀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을 잘하는 것은 둘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전체 조직원과 이 구성원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을 알고 싶어 하는 거고, 이 사람의 성격을 알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점. 그 단점으로 인해서 실제 자신의 업무하는데 어떤 장애 요인이 있었는지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일단은 면접관들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강점과 약점을 다시 한번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내가 약한 게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일까? 이 단점을 내가 다음 프로젝트 할 때, 아니면 다른 회사에 갔을 때 더 이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